반갑습니다. 신선한 생각입니다. 2019년 1월 3일 어제 2일을 갖다가 월요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3일이죠. 3일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금요일, 한 주간에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보통 제가 얘기할 때 주간 지수가 상승하는 때가 수요일이 상승을 제 고점을 찍을 때가 수요일이라고 얘기를 전에 했었죠. 한 주간의 고점을 찍는 요일이 수요일이다. 물론 획일적이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을 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월요일의 저점에서 수요일 고점 찍고 다시 하락파에서 금요일날 저점을 찍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물론 이제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경향을 띈다라고 제 경험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2019년 1월 3일 목요일 시황 주제, 오전 시황 주제는 주의, 항공, 북한, 그리고 긍정은 암호화폐 이렇게 보고 종목들을 보고 있으며 종목들 뉴스가 빈약하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전 시황입니다. 이 내용은 장 시작하기 장전에 제가 달았던 내용인데, 자, 오전 장전의 뉴스를 한번 볼까요? 트럼프 뉴스가 나왔습니다. 의무화 법안에 서명을 했다. 이거 남북 제재 해제 시 의회 보고 의무화, 이 얘기는 서명을 했다는 얘기는 트럼프의 결정권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권력을 완장차면 권력 내놓기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아시다시피 권한을 의회한테 넘겨줬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해제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결정을 해서 그냥 해제를 하면 그만이었지만 의회에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의회 보고를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북한주의한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전장 뉴스를 링크 걸면서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와갖고 남북 경협주가 지금 나중에 다시 상승 섹터로 올라온 게 남북 경협 섹터가 올라왔습니다. 다른 섹터가 올라온 게 아니고 그 이제 김정은의 친서를 받았다는 이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방송에서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장전에 나온 뉴스인데 장전에는 안 움직였습니다. 남북 경협주가 그렇게 부각을 해서 올라가지 않았었다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보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얘기는 부정적인 얘기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의회에서 남북 해제를 쉽게 해주고 트럼프보다 쉽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미국 정치도, 국내 한국 정치도 보면은 쩐주들이 다 주물럭 거리잖아요. 정치인들을 주물딱 거리잖아요. 찰흙같이 만지작 거리잖아요. 그렇듯이 미국 정치인들은 누가 만지작거려요? 무기상들이 만지작거리잖아요. 옛날에 부시 패밀리들 정치인들 그랬잖아요. 예? 강성 쪽이란 말, 강성 쪽. 예? 무기상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돈질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해제를 쉽게 안 해줄 거란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본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뭐 별다른 특별한 지식이나 이 정보를 갖고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뉴스, 이 안에 들어가서 뉴스 내용도 안 읽어보고 그냥 제목만 가지고 그냥 판단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여러분들 생각과 제 생각을 비교를 하셔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얘기를 100% 믿지는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 이 뉴스의 내용도 보지도 않고 어떤 정보를 얻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뉴스에 링크를 걸면서 이 제목만 보고 제가 그냥 개인적인 판단에 개인적인 소설을 쓰는 것 뿐이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는 부분, 모든 동영상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북한주에 관련돼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철도가 응? 철도가 잘 버티고 있다. 응? 그리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버틴 게 뭐냐면 이제 누르고 있는데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버텼단 말이에요. 철도가. 근데 북한주들이 방향성 결정이 곧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는 이것이 이제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제 결정이 나올 것이다. 곧.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 결정이 나올 것이니까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의가. 그래서 주의가 북한주가. 자,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 낙관 혼조세. 자, 지금 여기 뭐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트럼프의 입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장비액 예산이 영원 처리 예상을 하고 있어요. 멕시코 장비역 그 예산을 영원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현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입지를 영원 처리를 한다는 건 100원도 아니고 10원도 아니고 영원 처리를 한다요. 그럼 뭐예요? 트럼프가 입지가 좋다란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국제 유가 해갖고 뭐 떨어졌다. 변동성이 크다. 연말에도 12월 달에도 보면은 하루 올라가고 하루 급락하고 하루 급등하고 하루 급락하고 하루 2% 올라가고 하루 2% 내려가고 하루 2% 올라가고 하루 2% 내려가고 계속 그랬었어요. 국제 유가가. 그러면서 한 번에 확 밀은 적이 있고 그래갖고 지금은 가격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자, 인도에 또 방산주 관련 또 뉴스가 또 나오네요. 인도 무기 3조 무기 러시아에서 막판 해방전 그렇게 나오죠. 여기다 무기 팔고 러시아한테는 무기 사고 그러면 딱 좋겠구만. 자주국방하고. 그럼 트럼프랑 긴장해갖고 저 같으면 그래 하겠다 한다 이거지. 일부러 사보는 거지. 살짝 어떻게 반응하는가. 트럼프 말 잘 들으라 하고. 자, 이탈리아 북한 대사 망명타진. 누구야, 저 망명한의 그 사무관이 그 대사도 아닌 그 대사가 급이 더 높잖아. 그 대사 아닌 그 누가 저 머리 반 약간 없는 채용 하여튼 그 사람 떠나서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하는 지난번에도 재작년인가 얘기했었잖아요.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 보면은 고위급 애들은 남북 평화가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죠. 남북 평화도 뭐든 교류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분위기가 되면 얘네들은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당연히. 좋을 거 뭐 있어요. 대립을 해야만 얘네들 입지가 더 커지는 거고 얘네들 입김도 더 세지는 거지. 최영훈과 서영훈과 그 아씨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요새는 많이 좀 그래도 부드럽게 얘기하는 편이 돼. 처음에는 엄청 강하게 얘기했어요. 태극기 부대 같이 얘기를 하더만 요새는 많이 대통령이 바뀌어서 그런가 부드럽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 근데 얘네들은 일단은 남북 평화가 원하지는 않아요. 얘네들은 말로는 이제 밑에 탈북자들 같은 경우 선민 출신 같은 경우는 상관없잖아. 죄를 짓고 넘어오거나 고위급 애들은 교류가 잘 되면은 좋을 건 없다는 얘기지. 죄를 짓고 온 사람이나 고위급 탈북자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도. 암호화폐 이틀째 비트코인 3,000달러 갔다. 이더럼 11% 폭등. 그래서 제가 위에 긍정이라고 얘기해놨죠. 긍정이라고 암호화폐 얘기했죠. 그죠? 암호화폐 긍정. 자, 이 많은 뉴스 중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이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를 볼 거냐 말 거냐를 장전에 판단을 해서 어? 후보 종목들을 뽑아서 매매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넥슨 텐센트에 넘어갈 수도 있다. 김정주 넥슨 판다 10조 예상. 하여튼 애들도 다 그런 애들인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저 소프트 업체들 있잖아요. 소프트 업체라든지 뭐 그러니까 김종주 또래급 된 애들이 많잖아요. 소프트 사장들급들이 그 선후배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걔네들 보면은 물론 이제 없이 시작한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에 있는 애들이 많아요. 집에 좀 서민 가난한 그런 애들이 보다는 부의 대물림으로 지원받아서 성장한 소프트 회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프트 회사들에서 갑질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고생을 모르고 커온 애들이 많다는 얘기지. 제가 하는 말. 이재용이도 이쪽에서 일을 하다가 말아먹고 잠깐 손 뗐다가 다시 했던 거죠. 이재용이 저 삼성전자 걔도 그걸 말아먹었잖아요. 네이버도 삼성에서 지원해서 큰 회잖아요. 하여튼 다 줄줄이 관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삼성 계열사라고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간에 그쪽은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좋게 안 봅니다. 이거 사장급 뭐 애들은. 그러니까 사고 팔고 많이 하잖아. 얘네들도 보면 그런 애들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젊은 애들이 새파란 애들 나이도 얼마 안 되잖아요. 저보다 다 대부분 어린 애들도 많은데 기업을 갖다 사고 팔고 하고 갑질도 하고 근무강도 뭐 세고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소차, 수소폭탄. 이 수소차가 수소폭탄이라고 이거 방송에도 몇 번 얘기 아니다고 몇 번이라고 방송에도 하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동영상 막 찍고 하면서 막 노인네들이나 태극기 부대 아니면 촌사람들 같은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해 유포해갖고 동영상 막 보라고 막 동영상 스마트폰 쓸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제 이것 때문에 배웠어요. 그래갖고 동영상 매일 유튜브에 보잖아. 뉴스 안 보고 그 사람들이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이걸 믿어. 바보같이. 이거 똑같은 게 뭔지 알아요? 탈원전이 핵폭탄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그런 거예요. 노무현이도 그러고 문재인도 그러고 핵폭탄을 우리는 갖기를 원하지 싫어하지. 자주국방이 뭔데요. 근데 이 탈원전 하면 원자폭탄 못 만든다고 문재인이 빨갱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유도를 해갖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 방송 찍어갖고. 근데 이거 속는다니까 바보같이 사람들이. 이것도 그렇고 그거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이런 방송을 뭐 한두 달 전에 한 게 아니에요.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다고. 1년이 작년부터 그랬으니까 1년 된 거지. 민주당이나 문재인 서포트하는 사람들이나 웃기고 장난 지랄하고 있었잖아. 걔네들 보면 지네끼리 총불을 겨누고 그 배신자들 많아요. 민주당 안에 문빠라고 하면서 하는 애들도 제가 볼 때는 저는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 익힙니다. 보입니다. 그게 그 삼철 중에도 한 명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 딱 티가 나잖아요. 이재명이도 문제가 있지만 이재명이를 그렇게 부각시킬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누가 했냐? 민주당에 있는 애들이 한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알고서 보수 쪽에서 살살살 긁어갖고 더 이슈화하고 여론화 시킨 게 보수에서 한 거고 나중에는. 그리고 또 보수 쪽에 태극기 부대 쪽 애들이 민주당 내에 또 관계도 하고. 그래서 드루킹이 나온 거고 드루킹이 양쪽 다 양다리 거치려고 했던 거고. 걔는 드루킹
여기저기 다 문어발식으로 다 거치려고 했던 거지. 그렇게 조사해본 제가 볼 때는 드루킹 말 다 얘기하면은 아마 보수에도 저 태극기 부대 쪽에 접촉한 애들, 보수 쪽에 접촉한 애들도 있을 거고, 민주당 내에도 각 파벌별로 다 접촉한 애들도 있을 거고,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런 얘기를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그냥 구경한 사람들이 더 잘못된 거지. 이 사람들은 당연히 마지막 그거라고 생각하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박근혜 탄핵 당했을 때, 몰렸을 때 마지막 발악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또 정치 이야기로 지나가는데, 제가 보는 개념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한항공 실적 저공 비행 예상,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4분기면 뭐예요? 실적이 좋아야 돼, 나빠야 돼? 좋아야 됩니다. 성수기 시즌이잖아요. 3분기, 4분기, 3분기, 4분기, 연휴에다가 연말에다가 비행기 많이 타요, 안 타요? 많이 타잖아. 가을철, 연말. 근데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대한항공이 대표를 하지만은 이 항공업종 자체가 실적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서는 매매를 주의를 해라. 그러면서 유가 흐름도 같이 해라. 얘는 유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안 좋잖아. 근데 지금 유가가 바닥이야. 바닥인데도 얘가 못 올라가고 있어. 종목들이 상승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 왜? 실적이 안 좋으니까. 경기가 또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여러모로 안 좋은 거야. 근데 얘는 좋아. 근데 주가는 못 올라가.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거야.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까 철도랑 똑같이. 이것 때문에. 근데 얘가 만약 여기까지 올라가봐. 이것도 안 좋아. 경기도 안 좋아. 그럼 어떻게 얘는 내려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뭐라고 달았어요? 항공을 주의해라.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이해 안 될 수는 없겠지, 당연히. 자, 그런 부분이고, 위메이드 뉴스 라이선스, 그래갖고 게임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도 상승했고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게임주에 상승해서 하는 게 거래량이 작았는데 오늘도 좀 거래량이 붙는 것 같던데, 외국인하고 개인이 붙겠죠. 왜 검은 외국인. 근데 저는 이제 선 방향으로 봤는데 일단은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뉴스를 하나 더 내보내죠. 지난번에 나왔던 파노 발급 재개 기대감 커지는 게임주, 그래갖고 뭐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계속 이거 써먹는 겁니다. 지금 판결 승소, 파노 발급 재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장 전에 제가 이제 오늘 시장 예상을 어떻게 했냐, 주의는 항공과 북한을 주의를 하면서 보고, 긍정적으로 아마페를 긍정적으로 보고, 위지트를 제가 매매를 하려다가 안 했더만 올라가 붙더라고. 아깝이. 어쨌든 간에 연말에 빠졌던 신용융자, 제가 이게 얘기했죠. 1조 7천억인가 빠졌다고 그랬었잖아요. 신용융자가 금액에서 연말에 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들어온 거예요. 이게 들어오고 1조 6천억이 들어오고, 고액 예탁금도 늘었어요. 고액 예탁금 크게 늘은 건 아니고, 이때 연말에 고객 예탁금이 연말에 늘었어요. 줄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금액을 많이 늘지는 않지만 300억인가 얼마가 늘었더라고. 근데 이제 연말에도 늘었었기 때문에 연말에 빠진 게 아니었고, 얘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지만 얘가 1조 7천억이 연말에 빠졌단 말이에요. 마이너스로 빠졌었는데 어제 이제 첫날에 1조 6천억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들어온 거지. 다시 신용을 받은 거니까 추가로.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은 연말에도 늘었고 어제도 늘었으니까 신용 한도는 이제 늘은 거지. 1조 6천보다 더 할 수 있는 거지. 작년 연말보다는 고객 예탁금이 늘었은 상태니까 계산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예상 매매는 이제 제가 지수 흐름을 그렇게 긍정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어제 이제 바닥을 쳤잖아. 하락 바닥이었는데 돌리는 걸 보고서 상승하는 걸 보고 매매를 할지 여부를 봐라. 그리고 또 상승하는 척했다가 또 쌍바닥 만들지 안 만들지도 그것도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확인하고 매매를 해라. 장중에 상승파일 때 매수를 해라. 하락파에 매수하지 말고 행보파에 매수하지 말고. 그래서 쌍바닥을 만들지 안 만들지 봐라.
아니면 바로 올라갈지를 보고 수제 전환을 할 때 사라.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어제 시황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제가 볼 땐 쌍바닥을 만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단 지수를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엘컴텍,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엘컴텍 산다고 그랬죠. 지수 안 좋을 때 엘컴텍, 그리고 인퍼스, 이렇게 관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관종을 했었고, 이렇게 관종 대상으로 뽑아놨었어요, 아침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 적어놨네. 쌍바닥 예상을 했어요. 쌍바닥 예상을. 그래, 부정적으로 봐서 지수를 이제 맞춰서 한다고. 그래서 이제 지수 관련주 매매 후보를 선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장이 시작됐습니다. 오전장 됐는데, 오전장에 이제 보니까 1000개, 1188개 상승을 했어요, 아침에. 그래서 자꾸 내려갔어요. 줄줄줄 흘러내리고 난 다음에 659개까지, 어제랑 똑같이 659개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1000개까지 올라가 봤어요. 그랬다 또 다시 출렁거리고 빠진 상태에, 그때가 이제 11시 44분, 11시 44분이었어요. 내가 요때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변동성이 컸다는, 빨랐다는 거예요. 단기간의 변동성이 아침에 확 올랐다가 바로 내려왔다가 다시 돌렸다가 다시 또 조정을 줬다. 지금 조정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전 장 중에 이렇게 파동이 파동 주기가 짧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계기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후장을 지켜봐야 되는데, 오후장을 지켜볼 때는 이제 얘가 단기 출렁하면서 조정을 준 건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로는 1000개까지 올라온 상태니까 이제 하락파에서 다시 올렸었잖아요. 올렸다가 지금 900까지 살짝 밀렸는데, 다시 이렇게 그렇게 상단, 상승파의 상단 부분에서 횡보를 할지, 그냥 더로 내려갈지를 오후장에 지켜보고 매매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관망 지켜보고 결정하시라 이겁니다. 결론은. 자, 넥슨 김수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 이제 상승 섹터가 조선, AR, 창투 가상화폐, 게임이 이제 암호화폐하고 관계가 돼요. 암호화폐에 관계되는 게 창투, 가상화폐, 게임도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항공부품 산업, 방산 관련이 뉴스 계속 나왔으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 거고, 양수급 업종에는 코스닥에는 없었어요, 아침에. 근데 코스피는 운수장비, 음식료, 기계, 전기가스가 이제 있었는데, 이 금액이 크지는 않으니까 의미는 크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있으니까 내가 표기를 해놓은 건데, 금액들이 다 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얘네들이 좀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정유사 새벽부터 이 판호 발급제에 기대감 커지는 게임주. 그래갖고 제가 중국을 믿나라고 댓글을 다른 이유는, 저는 그 게임주를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안 보고 있다는 얘기지. 더 빠져야 된다고 제가 12월 달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봤을 때 대는 더 조정을 줘야 되는 필요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더 시간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게임주. 그래서 제가 이 이벤트를 다룬 겁니다. 정유사는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사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하지. 유가 하락에 주가도 미끌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가항공은 왜 내려가느냐? 아까 왜 대한항공 설명을 했죠? 왜 그랬는지 대한항공한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대한항공에 이거 경기, 세계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고, 한국항공우주 KFX 기대감에 방산주 연일, 그래서 항공부품주 상승했죠. 항공부품주. 그죠? 자, 다 관계가 이걸 먼저 적고 난 다음에 이걸 뉴스를 나중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 순서가 링크 걸린 것도 이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시간차가 틀리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 용평 리조트 경영목표 선포식을 치렀다. 이 선포식 치렀다는 뭐예요? 상패를 안 당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용평 리조트는 상패가 없는 종목이다 이거죠.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 쇼로
쇼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얘기는 상패가 가능성이 지금 확률적으로 51%는 된다. 안 다행할 그게 이렇게 본다라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신재미 유서당기고 잠적을 했다고 이 영상 찍기 전에 바로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신재미라는 애가 왜 공개를 했을까? 그리고 조사를 받겠다고 해놓고 왜 잠적을 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의구심이잖아요. 그죠? 자, 필리핀 갔던 플라스틱 배팅. 이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플라스틱 쓰레기 하면서 폐기물 업체 관련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업체를 공개를 안 했어요.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업체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폐기물 업체들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고물상 뭐 하고 막 그렇게 설명을 한 적 있죠. 양아치 건달들이 많이 했었다. 옛날에는 이권 싸움 많이 했다. 구리, 동, 뭐 그런 거 그래갖고 폐기물 쪽에 이권 개입을 많이 했었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업체명 공개를 안 하고 있어. 왜 안 할까? 그 업체가 커서 아니면 뭐 정부 기관에 관계가 돼서 아니면 언론 기관에 관계가 돼서 아니면 뭐 왜 공개를 안 해? 6,500톤이나 되는 국제 망신이고 한류 그걸 갖다 완전히 똥치라는 거죠. 원래 필리핀은 그 한국을 보다 일본을 긍정적으로 보는 나라예요. 필리핀이 원래. 말레이시아가 그렇구나. 필리핀이 말레이시아가 한국보다 일본을 좋게 보는 거. 하여튼 어설픈 지식이었습니다. 믿지 마세요. 제 말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 그리고 솔고바이오 자회사 그래갖고 암금 CE인증 이제 JP모건 그리고 CES 관련된 부분이에요. 헬스케어가 CES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CES. 자, 문 대통령 지지율 47점으로 4주 만에 반등. 자, 이걸 이제 뉴스로 제가 링크를 걸은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일부러 링크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반등을 했다. 그런 얘기면 누가 좋은 거예요? 유시민이 좋은 거예요. 유시민, 이낙연이 좋은 거고, 박원순이 좋은 거고, 하락을 했다. 그러면 누가 좋은 거예요? 오세훈이하고 황시아 씨가 좋은 거지. 그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고, 같이 움직일 수도 있지. 걔네들끼리 같이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탄핵 얘기 나오면 이제 같이 움직이겠지. 막 치열하게. 어쨌든 간에, 문 대통령 어떻게든 탄핵 건수 만들어서 탄핵시키려고, 촛불 그거 하듯이 하려고 지금 막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티가 나고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언론이든 뭐든.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론들 진짜 문제 많아. 장전에 이제 예상한 대로 외인 주도의 지수가 움직이고 있어요. 외인 주도로 움직이고. 어제도 내가 그랬잖아요. 외인 흐름을 봐라. 외인 수급 흐름을 봐라. 기관 믿을려 못 된다 하면서 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오늘 장은 외인 수급을 봐라. 외인이 들어오는 쪽에 상승을 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자금도 많이 안 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 외인이 진짜 외인인지 검은머리 외인인지는 제가 볼 땐 검은머리 외인으로 보고 있지만 얘네들이 이제 주가를 띄우고 떨구고 하는 일을 하니까 행위를 얘네가 주로 하니까 검은머리 애들이 주로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오늘도 예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였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 하기 전에까지는 제가 시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수급과 무관하게 지수가 작은 자금 흐름에도 지수가 출렁인다. 변동성을 가져가준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조금만 돈을 써도 지수가 움직일 수도 있고 얘네 따라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해도 그렇고 얘네가 그런 관여를 안 하고 그냥 내비두면은 지수 흐름이 없이도 그 수급 흐름이 하고 무관하게 작은 자금에도 출렁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위에 상승 섹터 얘기 해놨었잖아요. 근데 요하고 요 지금 여기 상승 섹터하고 시간차가 많이 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줄은 몇 줄은 안 되지만 이게 뭐 10분씩만 친다 해도 한 줄에 10분씩이라 쳐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승 섹터에 얘네들도 있지만 지금 인터넷 대표주하고 자동차 대표주 남북 경협이 새로 올라온 거예요. 여기 있던 애들 사이에 얘네들이 끼어 다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상승 섹터로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애들도 이 남아있는 애들이 이제 상승 쪽에 있지만 약간 조정을 줄 거 아니에요. 초반에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근데 그게 새로 얘네들이 끼어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전장에. 그러니까 오늘 장 흐름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초반에 반짝 상승을 했고 다시 하락파를 그렸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파를 그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살짝 출렁한 상태로, 그러니까 오늘 시장 얘기했죠. 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랑 요 얘기랑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상단에서 횡보할 건지 그러면서 마무리 지을 건지 아니면 그냥 하락 파동을 그릴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신규로 들어가긴 애매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 강한 수급이나 강한 자금 쏠림이 있거나 강한 수급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좌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애매한 위치나 애매한 상황에서 신규 매매를 하기는 애매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애매한 상황이고 애매한 위치니까 매매 결과도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망이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오전장 시황은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오후장은 일단은 관망을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틀 2019년 증시 시장 이틀째 이었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이고 오늘도 장이 안 좋을 때는 수익은 아니라도 손실이 없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으면 선방을 한 거겠죠. 자, 요 부분은 오늘 장전에 제가 뽑아서 언급한 거지만 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요 부분은 단기나 스윙 개념으로 일단은 검토를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